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가 어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총련 주최 행사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에 참석했던 간또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하경 추도제의 공동주관 단체 역시 조총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미향 의원의 출장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에 실제 참석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조선학교는 2013년 일본 정부에서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바가 있습니다. 조총련은 이미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단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아울러 윤미향 의원을 비례대표로 발탁한 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에 대한 조속한 징계안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거방위 간사 박승중 의원입니다. 시민 후원금을 대선 공작에 사용한 가짜뉴스 숙주 뉴스타파 법인세법 기부금 목적 외 신고 위반이 발각됐습니다. 법인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타파, 재단법인 뉴스타파 함께센터입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3년간 시민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이 6억 8천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금이 2020년 출범 시는 2억 3천만 원, 2021년에는 1,500만 원, 2022년에는 4억 3천만 원 수준으로 28배가 급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김만배가 뉴스타파 신앙림 전문위원에게 1억 6천만 원의 책값을 주며 기획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에는 기부금이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 실적 맹세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이것을 보면 2020년, 21년 다 있습니다만 2022년만 한번 보면은 2022년 1월 달에 195만 원, 198만 5천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보면은 184만 5천 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보면은 100만 원 들어오던 게 8,200만 원 3월 달에 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8,200만 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6월 달에 취임할 때 보면은 2억 400만 원 가까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10일인데 그 전으로 끝도 없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 보상으로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걷어들인 겁니다. 뉴스타파는 대가성 정도의 기사, 대가성 기사 정도가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뉴스타파는 법인세법, 상속세법상으로 엄중하게 관리돼야 할 재단입니다. 그런 기부금 사용 내역을 완전히 뭉텅거려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신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기관으로부터 공익법인 결산 서류 및 공시간편 서식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전부 요구해서 받았는데 2020년에는 그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예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보면은 휴먼소프트웨어 강사다수 리영애 재단 내부 관리비 했는데 수혜 인원이 36,6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처가 강사다수. 그리고 2022년에는 마찬가지로 직업처가 46,683명, 4만 명이라 쓰고 직업처도 다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기부금은, 재단 기부금은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39조 5항
또 파랑에 따라서 기부금을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부금 단체를 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기부금은 법인세법에 보면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되고 사업의 직접 수혜가 불특정 다수 일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자들이 뉴스타파에 후원한 기부금은 반드시 공익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대선 3일을 앞두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련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심의 규정 등에 따라서 기재부 등 관계 당국은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JTBC도 당시 천인공노할 여론 조작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항에서 원인 제공자인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물타기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김중배 이사장에게 경고합니다. 김중배 이사장은 진보 제야의 재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오만 방자함과 강압적인 취재 방식 등은 언론계에서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이 공작 사건도 자신들의 무모함을 믿고 어물쩍하게 넘길 것으로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말고 스스로 폐업 신고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 대선 공작을 했던 뉴스타파, 민노총의 미디어오늘 등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을 컨텐츠 제휴 등을 해준 것에 대해서 불법과 편법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등의 관계기관의 음단 조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 정점식입니다. 대선이 가짜뉴스로 뒤덮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왜 침묵으로 일관했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된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를 바꾸려 시도한 대선 공작 게이트의 실체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당시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이런 허무맹랑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통해 브로커 조우형이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남욱의 진술 내용도 대질신문 과정에서 김만배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이라 착각했다며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실이 아닌 남욱의 과거 진술조서의 내용이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김만배가 1억 6,500만 원의 대가를 주고 신앙림 전 노조위원장과 공모한 허위 조작 인터뷰 내용이 보도될 때도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얘기하지 못했다고 강변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항, 제9조 제1항 1호에 따르면 오보가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검사였던 윤석열 검사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 정치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친절하게 얘기했던 당시 검찰의 수뇌부가 대선이 가짜 뉴스로 뒤덮이고 진실이 가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음에도 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는지, 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검찰, 법무부의 수뇌부도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과 공모하여 대선 공작 게이트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